기본적으로 우리가 힛 엔진이라 그러면 요 개념 자체는 여기 어떤 핫 레저버라 부르는 그냥 뜨거운 저 온도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어떤 레저버가 말 그대로 저수지란 뜻이라고 했죠. 저런 저수지 같은 게 있고 굉장히 차가운 콜드 레저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여기서 흡수하고 이쪽으로 열을 방출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서 QH만큼의 열을 받아서 일정량의 일을 하고 QC만큼의 열을 저쪽으로 버려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QH 빼기 QC인데 요게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요런 데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체 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 기체 쪽에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를 일을 플러스로 그러니까 양수의 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잘 보면 기체가 엔진 속에 있는 어떤 작동 물질, working substance라고 부르는 작동 물질이 QH를 받아서 W를 하고 QC를 버린다는 이 설정에서는 기체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W는 EW에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밝히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엔진의 효율이라고 정의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저 뜨거운 열원에서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비해서 일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는 그렇게 굳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토탈이고 저 사이클 도는 동안의 토탈이고 그리고 이게 기체가 외부에다 해준 일이라고 제가 저게 좀 귀찮지만 저렇게 쓴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거랑은 일의 부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게 카르노 엔진이든 무슨 엔진이든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피션시의 수학적 정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칙을 적용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연력학 2법칙에 따르면 요 엔진 자체는 소위 피리어딕하게 반복하면은 제자리로 상태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지속 가능해요. 아니면은 엔진이 계속 커져야 된다든지 망가지거나 그래야겠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엔진은 원래 실제로는 엔진이 이벤추얼리 망가지긴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이상적으로 그냥 계속 돌릴 수 있다고 가능하고. 그러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요 엔진 입장에서 한 사이클을 돌 때 발생하는 엔트로피는 0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엔트로피는 여기 레저버라고 부르는 레저버가 TH라는 온도에서 QH만큼의 열을 잃을 때 줄어드는 엔트로피. 이거는 핫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차가운 곳에서는 저게 TC분의 QC만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 엔트로피 증가가 이거 다 합친 거. 이 세 개 다 합치면은 요 세 개를 전부 다 합친 게 이 다 합친 게 전체 엔트로피 변화죠. 요게 TC분의 QC 빼기 TH분의 QH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연력학 이법칙에 따르면. 요거를 딱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요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하면은 요 부등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에피션시는 고온 열원의 온도와 저온 열원의 온도 비율 그걸 1에서 뺀 거 이거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
라는 게 열역학 2법칙에 따라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요 부등호를 딱 맞춰주는 거. 요게 카르노 엔진인데,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카르노 엔진이면 저거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카르노 엔진이면은 요 등호가 성립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즉 카르노 엔진이면 요게 정확하게 요게 돼서 저게 성립하긴 하는데, 저거를 만족하는 게 무조건 카르노 엔진인 건 아닙니다. 약간 다른 프로토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화살표를 저렇게 썼어요. 우리가 카르노 엔진에서 지난 시간에 유도를 열심히 했죠. 그거 하느라 시간을 사실 다 써가지고 좀 생각보다 좀 진도가 느린 것 같은데, 요 카르노 엔진에서 실제로 저 계산하는 게 이게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요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죠. 이거를 먼저 그려놨는데, 요거를 그래서 PV라고 쓰고, 저 4개의 과정이 있다고 했고요. 저 4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엔진이 실제로 한 일은 지금 요 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 엔진이 우리 쪽으로 일을 했고요.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엔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면적만큼의 일을 얻었다가 요만큼의 면적은 다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정확히 요 사이클 안쪽에 들어가는 이거의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팽창시키고 낮은 온도에서 압축시켜야 되는 이유가, 높은 온도에서 팽창시키고 그대로 높은 온도에서 다시 돌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요게 1 마이너스 TH분의 TC가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참고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썼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여기 들어간 열이라는 게 우리가 기체해준 일이랑 똑같고, 그래서 이게 PdV를 시작에서 끝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등온 과정이라면 이게 NKBT의 로그의 VFVI, 원래 W만 쓸 때 마이너스 쓰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용해야 되는 게 저 2번과, 그러니까 이건 1번, 3번 과정, 2번과 4번의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단열 과정에서는 사용하는 게 언제나 저 단열 과정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했냐면 TI의 2분의 F승, VI의 2분의 F승, 이게 그냥이죠. 이건 요게 나중에 나중 온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용해야지 이제 요 유도가 딱 됩니다.